그런 식으로 로비폰에 대해서 전기 쪽에서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 배관, 통신 배관, 소방 배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평면도, 건축 도면 세팅은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CC 설계 도서가 최종본이라면 CC 설계 도서를 적용을 하시고, 현장에서 업데이트된 리비전된 도면이 있다면 그 도면으로 최종본 받아서 다시 세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팅을 해주실 때는 건축 도면과 구조 도면 세팅을 같이 해서 한 도면에다 같이 엎어놓고 작업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도면은 천장 도면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1층 주차장 평면도로 지금 보고 계신데, 구조 도면은 지하 주차장 지붕층 구조 평면도 요렇게 돼 있는 도면을 갖다 엎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지하 1층 주차장 평면도라고 해서 구조 도면도 지하 1층 주차장 평면도로 갖다 엎으면 구조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건축 구조는 바닥 기준입니다. 구조도 바닥 기준 도면입니다. 따라서 지하 1층 주차장 평면도에 건축 도면이 있다면 구조 도면은 지하 주차장 지붕층 구조 평면도를 갖다 엎으셔야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루트 및 레이스웨이 루트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조 도면은 필수 같이 넣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항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탑라이트 공간. 탑라이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공간,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X 쳐져 있는 오픈구 있죠? 요런데 요런 것이 탑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부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나 다른 레이스웨이가 그쪽으로 지나가면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감독관하고 상의해서 항상 돌려서 작업을 하고, 루트 잡을 때 이 구간은 피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루트 잡을 때 지금 여기에는 지금 타워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타워 자리는 항상 피해서 작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워가 만약에 이쪽은 아니겠다. 타워가 여기 설치가 되는데 우리 트레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 타워 꼭대기까지 철거하기 전까지는 우리 트레이를 포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상층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가면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마무리 짓고 케이블 포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타워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좀 돌아서 가더라도 이렇게 가셔야 돼요. 타워 자리와 겹치지 않게. 그래서 이 평면도상의 지하 주차장 평면도상의 타워 자리는 항상 표현을 해놓으세요. 표현을 해놓고 케이블 트레이가 어떻게 갈 건지, 여기는 램프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든, 요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타워 자리 있으면 이렇게 타워 자리 피해서 케이블 트레이 루트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스웨이는 타워 자리 밑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죠. 지하 주차장 방화 구획도. 솔직히 전기 쪽에서는 여기 보시면 방화 셔터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방화 셔터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만 전기 쪽에서는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전기 쪽 말고 소방기계나 소방전기 쪽은 방화 구획에 따라서 헤드,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 배치가 구성도 바뀌어집니다. 전기 쪽에서는 방화 셔터 위치와 전원 위치 상세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 주차장 종횡 단면도. 종횡 단면도를 기준으로 케이블 트레이 및 레이스웨이 설치 레벨을 선정을 합니다. 택배 차량의 이동 동선이 몇 층이냐에 따라서 전기 설비 설치 가능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장의 경우 지하 1층으로 택배 차량이 이동 동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부 2700, 바닥에서 마감, 슬라브나 마감이랑 같죠. 여기에서 2700 선까지는 침범을 할 수 없게끔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 위로 설비, 기계 설비와 소방 설비, 전기 설비, 모든 도면, 모든 아이템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됐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 아예 설치가 불가능하다 싶으면 소방 주배 가는 최상층하고 연결되는 요쪽 상부 쪽에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한 층을 더 내려서, 일은 많아집니다. 근데 한 층을 더 내려서 지하 2층에다 전기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다 다운 시켰습니다. 전기실 단면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항상 보면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비하고 간섭이 최소화되는 공간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램프 상세도. 지금 보시는 현장의 램프 구성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방화 셔터 위치, 여기 보시면 방화 셔터 위치 보이시죠? 방화 셔터 위치와 램프 등기구 설치 높이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치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현장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등이 들어가고 여기서 5m면 5m, 6m면 6m, 8m 이렇게 됐을 때 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현장에서 시공은 이렇게 한 판 치고 다음 한 판 치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을 못 찾아서 설치하기를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램프 치수 따줄 때는 요 지금 크로스점이 만약에 램프 설치하는 위치다 그러면 SL에서 여기까지, SL에서 여기까지 세로 다 따줍니다. 절대적으로 요 경사면에서 얼마니까 여기서 경사면에서 얼마 이렇게 따주면 현장에서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2200, 2300을 떼어서 여기다 놨으면 여기서부터 슬라브까지 해서 넣어주시면 현장에서 혼선이 적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으로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이제 간혹가다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진입로가 복잡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선형일 때는 등기구 개수만 현장에 알려드리고 정확한 치수까지는 현장에 맡겨야 됩니다. 치수를 따드린다고 해서 맞출 수도 없거니와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도 힘드니 현장에서 먼저 선시공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거꾸로 수량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부속실 관련된 도면으로서 전기실, 발전기실 평면도 및 단면도, 정화조 평면도 및 단면도, 기계실 평면도 및 단면도, 지하주차장 횟룸 평면도 및 단면도, 각 동별 제한 횟룸 평면도 및 단면도.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는 건축 실시 설계 평면도 및 단면도를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이고, 커뮤니티 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비실, 문주 등 맘스테이션, 외부 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평면도 및 단면도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또는 익스테리어 특화사업 도면을 참고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 설계사에서 인테리어에다가 도면을 넘기고 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에 맞게끔 변경을 하고 다시 건축에다 피드백을 주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납품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도 전기 도면도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이 부분은 인테리어 도면 기준으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생활시설 평면도 및 단면도. 그린생활시설 평면도 및 단면도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과 연동이 되느냐, 별도로 설치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전기설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생시설과 아파트의 연결통로 구간의 전기 사용료를 어디서 지불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에 어떻게 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이 건축 컨셉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감독관과 상의해 보시고 시공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량 철골 천정틀 지정 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린생활 시설의 경우 보편적으로 600에 300짜리 텍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도면 및 특화 도면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실시 설계 도서에는 여기에다가 매입형, 형광등 기구, 요즘 LED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인테리어 도면에는 이렇게 천장에 석고로 돼서 다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공사 분이긴 한데 미리 요 조합이나 요 관련된 입주자 회의에서 바꿔서 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도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세도, 패드 상세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 상세도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사항입니다. 기계실 장비 패드 설치 상세도와 발전기 장비 패드 설치 상세도가 건축 일반 상세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에 지금 발전기 패드가 H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발전기 용량에 따라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발전기 업체하고 상의해서 몇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것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진 패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님에 따라서 다르고 건설사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애는 방진 패드가 위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고 어느 부분은 밑에만 깔면 된다.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항상 그래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면 실시 설계에서는 5개 배치도에 전원 박스 하나 딸랑 표기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보관소의 경우 전기통신 배관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통신업체와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스콥에 대한 내역 및 시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1차 전원 판넬까지만 전기공사 업체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기 보시는 센서 등까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콘센트까지 설치해달라는 요청사항까지 있을 수 있으니 업무 스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에 개요에 나왔던 쓰레기 보관소, 재활용 보관 창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17개소이기 때문에 무시할 양은 아닙니다. 꼭 확인을 필요합니다. 건축 도면에 대한 매진말입니다. 전기 설계 및 현장 설계 진행할 때 건축 도면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타 공정관 간섭 발생 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기 기능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건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배치 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건축 도면 검토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은 건축물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것조차 내부는 다릅니다. 건축이 같을지라도 타공조의 인원이 설계사가 시공자가 다르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건축 도면 검토 후 전기 설계 도면 검토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건축 구조와 조경 설비 관련 검토 사항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